네, 시작하겠습니다. 25페이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자, 피아제도요, 4번 이상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18년도에 나왔었죠. 자,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조작하기 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감각운동은 감각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각운동의 대표적인 특징이 대상 연소성 별표하세요. 자, 눈앞에서 사물이 사라져도 그죠? 그 사물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게 대상 연속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계는 대상 연속성의 개념이 발달한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작을 보세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내면화시켜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2세에서 7세는 조작을 못한다는 거죠. 전조작기. 그쵸? 조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작적 사고이지만 논리적으로 판단이 논리적인 관계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세에서 4세가 전개념기, 4세에서 7세가 직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땡은 별표만이요. 이것도 자세하게 나중에 할 거예요. 상징적인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모랄론, 직관적인 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성, 나중에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 별표하시고요. 자, 구체적 조작기는 학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작은 가능해요. 체계적인 추론도 가능하고요. 자, 처음에 두 번째 땡 별표 귀납적인 거에서부터 연역적 사고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귀납적 사고는 뭐냐면 어떤 결론들이 나와요. 결론들이 나와서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게 귀납적인 거고, 연역적 사고는 큰 틀에서 이렇게 분해되는 게 연역적 사고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역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귀납적 사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연역적 사고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땡 별표하세요. 구체적 조작기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보존의 개념을 깨우치게 되고요. 가역성, 규칙. 학교 들어가면 규칙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규칙 같이 이해해야 되고요. 나를 벗어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탈중심화, 타인을 배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거를 배우는 단계가 구체적인 조작기. 형식적인 조작기는 사춘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논리적인 사고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적, 추상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추론, 가설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하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가장 쉽게 정리한 거예요. 뒤로 갈수록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단계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이 16년도 기출이죠. 자, 특히 자, 여기는 성심리 단계를 보시면 되는데 자, 심리 단계죠. 성자 지우셔야 되겠네. 성자 지우시고 자, 영하기. 자, 신뢰감 대 불신감이죠. 그래서 처음에 요때 영하기 1세까지는 양육자하고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신뢰감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애착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구강기고요. 두 번째 땡에서는 애착이 발달이 되면 부모하고 신뢰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아기는 1에서부터 3세 자율감 대 수치감이요. 자, 이때 자율감은 뭐냐면 여러분 걸어 다니는 시기가 언제부터 애들이 걸어 다닐 수 있죠? 12개월. 쉽게 생각하세요. 돌 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물론 빨리 걸어야 되는 그 전부터 걸어 다니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걷기 시작하는 때가 돌 때거든요. 자, 여러분 엄마들이 그러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그 말이 진리예요. 애가 걷기 시작하면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다른 말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왜? 자기가 관심 있는 대로 호기심 있는 대로 무작정 튀어다니는 애들이 요때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다라는 것이야. 프로이드 단계는 학문기 단계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새로 획득한 보행 기술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랬죠. 걷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걸을 수 있으니까 다 가서 만져보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율감. 그걸 못하게 하면 수치감.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그걸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학년 전기는 설성감 대 죄책감이고요.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합니다. 이
이때는 다 내가 할게요예요. 자, 걷는 것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니까 진취적인 정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학년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요. 상상력이에요. 상상력이 어마어마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구상력이라고, 구상력 이꼴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선감을 촉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탐험을 통해서 솔선을 하게 되고요. 그걸 못되게 하면 죄책감.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죠. 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되죠. 학교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면감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성에 대한 욕구는 조금 줄어들면서 학교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사회적인 관계,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 선생님하고의 관계에서 중요한 시기가 되죠. 이 관계를 잘 못하면 열등감이 만들어지고요. 청소년기죠. 자, 생식기에 해당하는 거고 정체감이 만들어지죠. 빠른 신체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역할 혼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기를 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영적 발달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적 발달은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영어하기는 1살 전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영이 뭐다라는 걸 모르는 단계죠. 그렇죠? 아직은 그냥 아주 순수한 깨끗한 상태. 그래서 미분화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옳고 그르다 뭐 이런 건 전혀 없죠. 없고 기도하자 그러면 애들이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에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기보다는 부모가 하는 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 신뢰감을 통해서 애착이 만들어지면서 신행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유아기 때가 자, 모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투사적인 단계, 모방이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신에 대한 거 아직 몰라요. 근데 부모가 항상 식사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걸 그대로 똑같이 하고 하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과 부모 종교에 그냥 따라함으로써 모방을 다는 단계가 유아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도 그 뭐라 그러나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학령기는요 현실적이죠. 그래서 신화적 실제적 단계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종교에 굉장히 강한 흥미를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호기심을 갖는데 이때는 뭐예요? 질병이나 손상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어때요? 조금 더 추상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만 보시면 되고요. 자,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은요. 콜버그가 도덕발달 이론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인습적이라는 건 인습이라는 게 도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인습 전이니까 어때요? 도덕을 알기 전. 그 다음에 인습은 도덕을 안 거. 그 다음에 후인습은 도덕을 초월한 거. 그죠? 그러면 각각의 세 수준으로 나눠서 단계가 1, 2, 3, 4, 5, 6단계에서 6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전인습적 수준에서 1단계 보세요. 외부 복종과 처벌에 의한 복종 처벌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이때 꼬마애들이 2, 3세 애들이